안녕하세요. 이용현입니다. 오늘도 지난 강의에 이어서 마케팅 퍼널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의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랜딩 페이지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랜딩 페이지가 퍼널 설계에 있어 왜 중요한가? 세 번째는 랜딩 페이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가? 네 번째는 총 정리를 하면서 대표님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랜딩 페이지란 무엇인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랜딩 페이지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페이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페이지, 혹은 이벤트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페이지, 혹은 앱 다운로드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대표님들께서 어떤 광고를 클릭하다 보면은 광고 내용이 쫙 있고 맨 밑에 어떤 상담을 유도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페이지를 랜딩 페이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랜딩 페이지의 특징은 목적이 적을수록, 즉 한 개에 가까울수록, 즉 상담 신청과 이벤트 신청을 둘 다 받는 게 아니라 상담 신청 하나만 받을수록 고객의 행동을 유도하는 게 더 쉬워집니다. 네, 왜냐하면 고객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이 더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랜딩 페이지란 무엇인지 말씀드렸고, 그럼 이어서 랜딩 페이지가 퍼널 설계에 있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랜딩 페이지가 퍼널 설계에 있어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랜딩 페이지에서 고객의 니즈를 높인 다음에 다음 퍼널로 넘어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평균적인 니즈를 높인다고 하는데, 조금 더 설명드리면, 네, 대표님께서 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는 필요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즉 홈페이지에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두고 어떤 상담을 받는 그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설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제품에 대해 알고 있고,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네,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가더라도 바로 홈페이지를 나가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표님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의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는 고객들을 대부분 놓치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께서 그러면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다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또 문제가 뭐냐면 홈페이지의 내용이 엄청나게 길어지게 되면서 홈페이지의 내용을 보다가 나가버리는 사람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대표님의 상품에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놓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에서 고객을 어느 정도 설득한 다음에, 즉 대표님의 상품을 구매하고 싶도록 만든 다음에 홈페이지에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애초에 대표님의 상품을 구매하고 싶은 상태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의 내용에서 설득하는 내용이 별로 없더라도, 즉 상품이나 서비스의 세부적인 내용만 있더라도 고객을 설득하는 게 문제가 없어집니다. 네, 실제로 대표님께서 어떤 경쟁사 홈페이지를 보다 보면은 여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없는데 왜 이리 잘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거는 이미 이 전 단계에서 고객을 설득한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내용이 별로 없더라도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대표님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다른 매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고객을 많이 설득해야 되는 상품을 판매하고 계신 경우 랜딩 페이지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여기서 다른 매체는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각종 SNS나 오프라인 세미나 이런 것도 전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랜딩 페이지가 퍼널 설계에 있어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고, 그럼 이어서 랜딩 페이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눠지는데, 네, 초반, 본문, 마무리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이 페이지에 집중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페이지에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페이지에 집중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끝까지 읽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고객을 설득하는 내용이 전부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내용을 기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음 내용이 조금 어렵더라도 고객이 인내심을 갖고 최대한 열심히 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 페이지에 집중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에 집중시키기입니다. 핵심은 고객이 원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고객이 원하는 것을 미리 조사하고 고객이 원하는 것이 있는 페이지에 고객을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인터넷 설문조사 같은 걸 통해서 현재 어떤 문제를 겪고 계신가요? 이런 걸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뭐 블로그 마케팅 문제, 유튜브 마케팅 문제, 인스타그램 마케팅 문제 이렇게 고객이 자신이 원하는 걸 클릭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클릭한 내용이 있는 페이지에 고객을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저는 유튜브 마케팅에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했다면 유튜브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그 정보를 고객한테 문자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네,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정보가 여기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용을 읽어보게 됩니다. 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페이지 내부에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이건 무엇이냐면 네, 아까처럼 설문조사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페이지를 길게 만들어 놓고 블로그 마케팅에 문제를 겪고 있는 대표님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마케팅에 문제를 겪고 계신 대표님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객이 원하는 것을 고객이 알아서 찾아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는 대표님이 판매하고 계신 상품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비즈니스 구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대표님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고객이 어떤 블로그 마케팅에 관심이 있다고 선택을 한 경우, 즉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미리 한 경우입니다. 그럼 이 고객한테 제가 2년 동안 블로그 마케팅을 하면서 깨달은 블로그 마케팅 비법을 전부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20분이면 전부 읽으실 수 있도록 제가 PDF로 준비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페이지 초반부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관심 있는 정보가 여기에 있네?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 집중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의 장점은 고객이 애초에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극적인 문구를 덜 사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광고 심의에 걸리거나 다른 문제로 인해서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 페이지에 집중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럼 이어서 내용을 끝까지 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본문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일부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전부 다 제공하면 대표님의 상품을 판매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방법 또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얇은 깊이로 전부 알려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체 정보 중 일부만 깊이 있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은 블로그 마케팅 비법을 얇은 깊이로 전부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블로그 마케팅을 잘 하려면 블로그 알고리즘도 알아야 되고 고객을 설득하는 글쓰기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기초만 전부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블로그 마케팅을 잘하려면 이런 것을 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근데 이거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 거지? 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의 본 서비스를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는 블로그 마케팅 비법 중 일부만 깊이 있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설득 글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하면 장점이 무엇이냐면 고객을 설득하는 글쓰기를 알려주게 되면 사람이 일단 들어오면 물건이 판매가 잘 되는데 사람이 안 들어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 블로그 상위 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 대표님의 블로그 마케팅 서비스를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한번 성과를 맛봤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람한테 설득 글쓰기를 배웠더니 실제로 고객 설득이 잘 되네? 이런 걸 한번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대표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대표님의 서비스를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어떤 브랜드의 물건이나 유명한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대부분 확실한 혜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즉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확실하게 이걸 얻기 위해서 브랜드 상품이나 유명한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고객은 이미 여기서 성과를 한번 얻었기 때문에 즉 혜택을 확실하게 한번 얻었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의 상품으로 바로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방금 안내드린 내용은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잘 이해가 안 되셨다면 영상을 조금만 돌려서 다시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 방법의 장점은 고객이 이미 성과를 얻은 상태로 대표님께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비교적 쉽게 고객을 설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내용을 끝까지 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럼 이어서 다음 내용을 기대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핵심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내용도 봐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하냐면
네, 고객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 문제를 그대로 두면 대표님께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 내용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예시를 한번 보면은 블로그 마케팅은 블로그의 목적을 처음부터 잘 잡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블로그의 목적을 잘못 잡게 되면 대표님의 상품과 맞지 않는 고객이 들어오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고객 응대만 많아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장에서 블로그의 목적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다음 내용도 고객이 보고 싶게끔 만드는 작업을 여기서 미리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의 장점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대표님이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도와주는 좋은 사람, 혹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막아주는 좋은 사람, 이런 이미지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고객이 대표님께 상담을 신청하더라도 대표님이 고객을 비교적 쉽게 설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것이 장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다음 내용을 기대하게 만드는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랜딩 페이지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총 정리를 하면서 대표님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총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빠르게 다시 훑어보겠습니다. 여기 목차에서 오늘 랜딩 페이지란 무엇인가, 랜딩 페이지가 퍼널 설계에 있어 왜 중요한가, 랜딩 페이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랜딩 페이지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페이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담 신청 유도, 이벤트 신청 유도, 앱 다운로드 유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랜딩 페이지가 퍼널 설계에 있어 중요한 이유는 어떤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고, 이 랜딩 페이지에서 고객의 니즈를 높인 다음에 다음 퍼널로 넘어가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께서 고가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으시거나 고객을 많이 설득해야 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신 경우에는 이러한 랜딩 페이지를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랜딩 페이지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첫 번째는 이 페이지에 집중을 시키고, 두 번째는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끝까지 읽게 만들고, 세 번째로는 다음 내용을 기대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빠르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네, 핵심은 고객이 원하는 것이 여기 있다고 말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설문조사로 고객이 원하는 것을 미리 파악하거나 아니면 페이지 내에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고객이 알아서 찾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예시와 장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끝까지 읽게 만드는 것은 핵심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일부 제공하는 것이고, 방법으로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얇은 깊이로 전부 알려주거나 전체 정보 중 일부만 깊이 있게 알려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예시에 대해 말씀드렸고 장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을 기대하게 만들기가 있었습니다. 이거의 핵심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내용도 봐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방법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 문제를 그대로 두면 대표님께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 내용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예시와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랜딩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네, 이렇게 하여 이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고 대표님이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에서 체크리스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가 무엇이냐면 대표님이 해야 되는 걸 이렇게 체크를 해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오늘 안내드린 내용을 대표님의 사업체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댓글에서 체크리스트를 신청해 주시면 되고, 체크리스트에 있는 문항들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강의가 4강이기 때문에 4강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시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단톡방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체크리스트를 신청하시면 단톡방 링크도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이걸 다 하면 5강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5강은 이 내용을 전부 다 했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리는 것이라서 이 체크리스트를 먼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